누구에게든지 편안하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진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말자.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화나 소통을 어려워한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 대화 자리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사실 침착하고 편안하며 집중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때에 따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하나의 장애물이다. 언제든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질 때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자.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스스로에게 가혹하기보다 친절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조롱받거나 비하를 받으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확률이 높다. 유사하게 누군가 어린 시절에 비이성적인 압박을 크게 받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낮은 자기 신뢰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추도록 교육을 받았다면 커가면서 자기 감정을 잊는 그들을 표현하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게다가 과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 사람들을 친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 않다. 자신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조롱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미래는 급격하게 밝아진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대화 기술을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수록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만약 과거의 경험이 현재 당신의 삶을 즐길 수 없게 방해한다면 과거 경험을 털쳐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다. 과거 경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이 처했던 환경일 뿐이다. 내면에서 원하는 현재와 미래의 자기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본다.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격려한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게 놔두지 마라.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면 대화가 술술 풀린다. 당신의 사회적 욕구와 대화에서 원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대화 상대방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본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지를 생각한 후 당신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 당신은 그들이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런 느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가이다. 대화에서 얻고 싶은 진짜 욕망 10가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가 있다. 이를 알고 대화하는 것과 모르고 대화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하고 싶은가?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화에서 얻고 싶은 10가지를 명심하자. 1.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2. 소속감. 3. 긍정적 에너지. 4. 가치를 인정받기. 5. 기억되기. 6.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받기. 7. 존중받기. 8. 공감받기. 9. 흥미와 기쁨 느끼기. 10.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날마다 자신에게 친절해라. 가능한 한 자주 자신에게 멋진 무언가를 선사해라.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1회 이상이 좋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매번 자신에게 말한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에게 불친절하거나 불공평해지는 순간을 찾아낸다. 자존감이 낮으면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 해 꿈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시도한다는 건
일정 정도 위험 부담이 있게 마련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 생각을 차츰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느낌이 좋아진다. 조금씩 자아 존중감이 나아질 것이다. 구직 면접, 대중연설, 데이트와 같은 일들은 그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줍음이 회피나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수줍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인에 비해 자신이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등 상관이 없다. 부끄러움은 그저 하나의 작은 허들,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삶에서 넘어야 할 각자의 허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과거에 난처했던 상황은 과거로 남겨놓는 것이 제일 좋다. 현재나 미래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과거를 떠올리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을 꾸며내어 자신을 압박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에 충실해라. 난처함과 그에 대한 걱정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난처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다.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난처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편하게 대해라. 한번 웃음 짓고 떠나보내라. 자신을 좋은 친구처럼 대해라. 일반적으로 힘든 감정과 생각에 대처할 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개인적인 장애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해로운 습관이다.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고 조금씩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대한다면 자신을 친구처럼 대함으로써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친구가 조언을 구하거나 힘들어서 기대어 올 어깨를 원한다면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며 비하할 것인가?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귀 기울여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건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대화에 끼어들기가 힘들다면 자신의 불안을 신경 쓰기보다 대화를 하는 상대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해라. 자신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질주해 간다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이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감보다는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어색한 대화는 나쁜 결과만 남긴다. 대화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려면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을 즐기려고 노력한다. 부정적 감정에 굴복하거나 당황스러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고 괜찮다고 다독인다. 초조하고 불편해하는 자신을 더 괴롭히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라. 각자가 적당한 양의 말을 주고받는다. 삶 속의 많은 일들은 주고받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대화와 관계는 균형감이 있을 때, 즉 대화 주체들이 각자 동일한 양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 가장 성공적이다. 대화는 즐거워야 하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할 때 50대 50의 균형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말이 대화의 각 주체가 동일한 양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정량적 의미만은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발언이 경청되고 적절하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말을 건네기가 힘들고 감정 선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고갈된다. 건강한 대화는 각 주체가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서 에너지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습관이다. 대화와 관계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가려면 모든 당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면 분위기는 불편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이 편안한 자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진 않는다. 단지 당신이 상대의 경험을 공정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들으려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의미다. 때때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누군가 입은 옷이 보기 좋지 않을 때 꼭 이를 말해줘야 할까? 누군가 직장에서 일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라면 다르게 처리했을 것이라 이야기한다면 이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을 고민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할 목적인가?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제각기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당신이 답답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혐오스럽고 독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당신 근처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 습관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인정해라. 그러면 당신도 인정을 받는다. 제니퍼 앨리슨 저자의 기죽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할 말 다 하는 법 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갔고 단순히 표면적인 화법에 대한 책은 아니고요. 좀 더 깊은 내면, 그러니까 왜 떨리는지 혹은 그리고 떨렸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말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만나고 오면 이제 완전 지치고 다시 만날 때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나서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그냥 무조건 피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향인이 원래 사람을 만나고 오면 피곤해진다고 하잖아요. 외향인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고 내 성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1시간 얘기를 해도 딱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해준다는 기분이 딱 들면 그래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자기 얘기만 거의 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였고 내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진심으로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책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화법, 이 책에서 자존감, 내가 나를 좀 친구로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알아채고 안 만나잖아요. 근데 뭔가 좀 자기 비하가 몸에 밴 그런 성향의 분들은 그래 나는 어차피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가 의견을 내봐야 누가 듣겠어. 혹은 나는 참 얘기 괜찮게 하는데 저 친구는 절대 안 들어주겠지? 안 들어주면 그만 만나야 되는데 그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또 가서 똑같이. 이게 왜 안 좋은지 생각해보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 스스로가 자꾸 나쁘게 깎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아닌 사람한테 자꾸 예스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 만날 때 경험이 별로 좋지 않겠죠. 아닌 사람한테는 바로 노를 외쳐야 그 다음에 더 좋은 친구 혹은 진짜 나가서 힘이 다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낫거든요. 책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 아니라 느낀 사람한테 자꾸 예스를 하면 판단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내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겠죠. 만나서 너무 힘든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인간관계도 약간 좀 아닌 것들 만나면 불쾌해지는 사람 뭔가 사용할 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 혹은 불필요한 물건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좀 그 돈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 딱 하나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인간관계는 딱 한 명 뭐 이런 게 좀 안 되지만 최소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를 아껴서 좀 더 좋은 사람들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다고 믿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할 거잖아요. 자꾸 아닌 사람들한테 예스를 외치면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래됐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친구를 너무 자주 보고 계시다면 그 친구와 약속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 그런 모임에 한번 나가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는 찐친이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아는 사이, 그런 관계가 주는 편안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너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에게 노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좀 더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운 대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